당장은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1억이냐 10억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런 회사를 말씀드렸는데 자, 지난 10년 동안 과거 차트를 보세요. 적게는 몇 배, 많게는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원가 상승이 되는 부분을 내가 아니라 고객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이런 회사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90%의 성공 확률은 위험합니다. 99% 이상 돼야 돼요. 그 선수들 연봉은요 엄청납니다. 근데 그 엄청난 연봉을 다 합친 것보다 주식 올라간 게 더 많아요. 노동소득이 2%가 증가할 때 자본소득은 4%에서 5%가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 빈부격차가 생기고요. 자산을 가진 사람은 계속 자산이 불어나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명한 투자자 그리고 돈 버는 주식은 따로 있다의 저자 안성훈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굿모닝 홈케어라는 이름으로 에어컨 청소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다 이렇게 비슷하더라고요. 다 어릴 때 이렇게 힘들게 자랐었는데 이렇게 투자에 성공해서 지금 잘 살고 있다, 뭐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비슷하긴 한데 저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창 시절은 어릴 때 제가 ADHD가 있었기 때문에 집중을 잘 못했어요. 집중을 잘 못해가지고 당연히 공부를 못했죠. 공부를 못해가지고 가장 심했을 때는 고등학교 때였는데 제가 전교 154명 중에 제가 154등 했어요. 제가 세양 기록부도 있고 진짜 맞는 사실인데요. 시험 때가 되면은 친구들이랑 누가 요번에 꼴찌할까 이걸 내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으로 찍으면 안 되고 번호를 이렇게 여러 개 나눠가면서 찍어야 되는 어떤 규칙을 정하면서 그렇게 서로 꼴찌하겠다 내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뭐 공부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없어지고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학창 시절 자랐습니다.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내가 주식을 분석해서 주식을 할 건지 기업을 분석해서 기업에 투자할 건지 이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듣기에 따라서는 둘 다 주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답 얘기입니다. 기업을 사는가 주식을 사는 사람은요. 당장은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1억이냐 10억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거는 가격입니다. 가격. 내일의 삼성전자가 얼마가 될까? 내일 유가가 오를까? 떨어질까? 그 가격이 궁금한 겁니다.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매달 주식 투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이 나온 책들을 보면요. 내용이 다 비슷해요. 차트의 기술, 뭐 내일의 급등주 찾기, 뭐 수익 매매, 나는 단타로 얼마를 벌었다. 뭐 회전율을 높이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나는 이 방법으로 얼마를 벌었다.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내일의 가격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빨리 돈 벌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내일의 가격을 맞출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예측 가능한 범위가 있고 인간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범위는 내일의 가격이에요. 주식의 가격은 단기간 내에 주식의 가격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비율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주식의 가격은 그 기업의 가치에 수렴합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역사가 알려주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었어요. 이걸 예측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못 맞춰요.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내일 9.11 테러가 일어날지 내일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할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알면은 제가 여기 안 앉아 있죠. 집에 가가지고 제가 선물 옵션을 하고 있지 여기 왜 있겠습니까?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고요. 대신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아침에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에요. 이빨 닦고 세수하고 로션 바르고 머리 감고 시리얼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아이폰을 켜고 에어팟을 귀에 꽂고 유튜브를 보죠. 그 출근한 다음에는요. 출근한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가지고요. 업무 준비를 합니다. 점심시간에는 스타벅스에 가죠. 스타벅스에 가서 맥북을 켜고 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사과 모양과 스타벅스 로고가 잘 보이게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라가죠. 여자들은요. 외출할 때 가방을 들고 외출을 합니다. 대부분 루이비통이죠.
그리고 우리가 운동할 때는 운동화를 신는데 대부분 나이키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플 때는 타이레놀을 먹죠. 이 모든 결제는 신용카드로 결제가 돼요. 그 신용카드를 잘 보면요, 비자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쵸? 예측 가능하죠. 내일도 사람들이 이빨 닦을 거고 면도 할 겁니다. 내일도 수염이 자라니까요.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종교처럼 믿고 있는 어떤 그 생각이 있는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로우리스크 로우리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대부분 맞다고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뭐 다른 영역에서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그게 왜 틀렸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투자 회사 중에 제약회사가 많아요. 그 제약회사에서 무슨 신약을 개발했다, 무슨 어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다, 이런 호재를 두고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요, 그 회사 CEO도 모릅니다. 그 연구 결과가 나와봐야 알지, 임상이 끝나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직원들조차도요, 몰라요. 그 사람들은 알 수 있다고 믿고서 그걸 된다고 믿고 사요. 야, 이거 성공했대. 성공했는데 아직 발표를 안 한 거래. 야, 이거 다 된대. 그 회사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 회사 주식을 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공했을 경우에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잘해봐야 보통 두세 배예요. 두세 배입니다. 그 이상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런 단발성 호재는요, 단기적인 자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 실패했을 경우에는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게 얼마까지 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P&G 말씀드렸죠. 뭐 이빨 닦고 세수하고 면도하고 이런 회사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루이비통 얘기했죠. 애플 얘기했죠. 이런 회사를 말씀드렸는데, 자, 지난 10년 동안 과거 차트를 보세요. 적게는 몇 배, 많게는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빨 닦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로션 바르고 뭐 핸드폰 켜서 유튜브 보고, 이게 위험할까요? 여기에 과연 리스크가 있을까요?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지금까지 성장을 많이 했잖아. 어떻게 더 올라? 앞으로 미래 P&G가 되거나 미래 애플이 되거나 미래의 나이키가 될 회사를 찾아야지. 이미 올랐는데 어떻게 더 오르겠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까지 자라던 수염이 내일부터 안 자랄까요? 내일부터는, 야, 우리 내일부터는 스타벅스 마시지 말고 우리 백다방 가자, 이러지 않죠.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시던 분들이, 야, 우리 지금까지 아이폰 썼으니까 이제 갤럭시로 건너가자,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작년이랑 올해 물가가 많이 올랐죠. 물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스타벅스도 원가가 올랐어요. 원가가 올랐는데, 예를 들어서 원가가 원두 값이 30원이 올랐어요. 커피 값을 얼마 올릴까요? 300원 올렸습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4,200원에서 4,500원 됐죠. 300원 올랐습니다. 자, 그럼 코카콜라는요, 예를 들어서 캔 하나에 500원이나 가정했을 때 코카콜라 원가가 한 20원 올랐어요. 그럼 정직하게, 야, 이 콜라는 우리 대중들이 먹는 건데 우리 정직하게 520원에 팔자, 이럴까요? 아닙니다. 기업은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코카콜라는요, 600원, 650원에 판매가 되지 절대 520원에 팔리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요, 가격을 내가 정한다는 겁니다. 가격 결정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가 상승이 되는 부분을 내가 아니라 고객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이런 회사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즉, 1등 기업이거나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기업이거나, 아니면은 현재는 2등인데 앞으로 1등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수 있는 기업, 이런 회사에 투자하게 되면은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90%의 성공 확률은 위험합니다. 99% 이상 돼야 돼요. 우리 인생 두 번 사는 게 아니라 한 번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우리는 공포에 떨어야 돼요. 그럼 안 좋습니다. 제가 책에서 보니까 코비 브라이언트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되게 흥미롭게 봤었는데요. 그 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프랑스의
토마스 피키티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쓰셨던 저서 중에 21세기 자본이라는 되게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좋은 책이 항상 그렇듯이 두꺼워요. 이게 웬만한 열정이 없으면은 이걸 다 읽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꼭 알아야 되는 좋은 이야기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쉽고 좀 재미있고 머릿속에 좀 빨리 와닿을 수 있게 할까 이제 그걸 생각하다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코비 브라이언트 농구 선수에 대한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저렇게 독자님들한테 좀 이해가 쉽도록 이야기하면 좋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쓰게 됐습니다. 어, 코카콜라에 보면은 비타민 음료가 있어요. 근데 그 비타민 음료를 코카콜라에서 개발한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인수합병한 겁니다. 그 인수합병한 회사가 그 비타민터를 매각을 하고 이제 다른 재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바디아머라는 회사인데 그 바디아머가 이제 스포츠 음료 회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스포츠 음료를 볼 때는 뭐 탐 크루즈나 BTS나 뭐 블랙핑크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광고 모델 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의 광고로 나오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를 찾아갔습니다. 그 이제 에이전트를 만났는데 아무래도 회사가 이렇게 초창기 스타트업이다 보니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델료를 주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코비 브라이언트가 우리 회사 주식을 사고 그리고 코비 브라이언트가 경기 중에 우리 음료를 마시게 되면은 이 방송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광고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광고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주식을 사십시오. 이게 제안을 했는데 됐을까요? 거절하죠. 거절하죠. 거절했는데 근데 그 비슷한 일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1970년대 농구 선수 중에 스펜서 헤이우드라는 농구 선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이제 한참 주가가 올라갔을 때 나이키에서 제안을 했어요. 나이키에서 10만 달러, 현금 10만 달러를 받을래? 아니면 나이키 주식의 10%를 가져갈래? 이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헤이워드 그 선수가 10만 달러를 택했어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죠. 현재 나이키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면은 대충 한 200, 한 2, 3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한 20조 이상의 세계적인 부자가 됐겠죠. 근데 그 당시에 아마 주식에 대한 이해가 잘 없어가지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실을 코비 브라이언트도 알겠죠. 당연히 알겠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받아들였는데 이게 정말 진심으로 생각해가지고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은 좀 흥미가 있기 때문에 또 전에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좀 재미삼아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코비 브라이언트가 6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600만 달러면은 하나로 대충 계산해 보면은 한 대충 한 80조 정도 되는 80억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돈을 투자했는데 근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많은 돈이긴 한데 코비 브라이언트는 사실 그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투자해 가지고 주식을 갖고 있게 됐거든요. 근데 몇 년 있다가 사망했습니다. 은퇴하고 얼마 안 있다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의 어떤 재산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니 코비 브라이언트가 지금까지 농구 선수를 벌었던 모든 돈을 합친 것보다 그러니까 연봉이죠, 연봉. 광고를 뺀 어떤 연봉을 합친 것보다 주식이 올라가서 번 돈이 더 많습니다. 근데 코비 브라이언트가 마이클 조던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 전성기 때 코비 브라이언트가 있었으면은 난 그만큼 잘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 다음에 가장 뛰어난 선수는 코비 브라이언트다. 이런 찬사가 이어졌던 선수이기 때문에 연봉이 1억, 2억 이건 아니었겠죠. 굉장히 많은 연봉을 받았거든요. LA 레이커스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선수라고 하면은 코비 브라이언트와 르브론 제임스를 넣을 수 있죠. 그 선수들 연봉은요 엄청납니다. 근데 그 엄청난 연봉을 다 합친 것보다 주식 올라간 게 더 많아요. 우리는 일을 잘해서 노동을 많이 해서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소득은 자본소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일을 하고 있지만요. 제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요. 물론 호재가 크게 터진 날은요. 제네시스 한 대가 생깁니다.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요, 그랜저 한 대가 날아가요. 또 그랜저가 생겼다가 또 소나타가 사라졌다가 이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루 벌어가지고 제네시스 못 사요. 저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일론 머스크나 뭐 빌 게이츠나 이런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하루 일해가지고 자동차 사는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요, 자동차가 생깁니다. 이게 자본주의예요. 그럼 이게 저한테만 일어나는 일이냐, 또 코비 브라이언트에만 일어나는 일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 구독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만약 구독자님들께서 현금 1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 내년에 투자해가지고 10%의 이익이 생겼어요. 1억 1천만 원이 되는 거죠. 1천만 원을 만약에 여러분이 모으려고 하면요, 한 달에 80만 원씩 적금 들어야 돼요. 한 달에 80만 원씩 저축하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1억 1천만 원을 기준으로 10%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1,100만 원이 생기죠. 이제는 90만 원이 저축 들어야 돼요. 이렇게 몇 년 지나잖아요.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나서 배달을 하시고 뭐 대리운전을 하시더라도요, 주식 올라가는 거 못 따라갑니다. 이게 자본주의예요. 토마스 피케티 교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는 노동소득이 2%가 증가할 때 자본소득은 4%에서 5%가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 빈부격차가 생기고요, 자산을 가진 사람은 계속 자산이 불어나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책을 쓰였던 겁니다.